죽음. 삶에 대한 조망을 바꾸는 힘. 인생은 너무 짧았어. 다투고 언짢아하고 책임 추궁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라고 그나마. 찰나에 지나지 않더라. 마크 트웨인. 현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죽음이란 우리가 미리 가볼 수 있는 미래의 최북단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직면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증폭시켜 삶에 대한 조망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미국의 상원의원 리처드 뮤버건은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암 선고를 받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역행할 수 없는 변화가 나에게 왔다. 명성, 성공, 경제력에 대한 질문 자체가 모두 무가치해졌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 몇 시간 동안 나의 상원의원 자리, 은행 계좌, 세상의 권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나는 아내와 다툰 적이 없다. 나는 아내가 치약을 아래부터 짜지 않고 위부터 짜는 것,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 나와 의논 없이 초대 손님의 명단을 바꾸는 것, 옷을 사는데 너무 많은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대신 내가 병을 얻기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즉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고양이가 귀를 긁는 소리를 듣는 것, 침실 램프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케이크 한 조각이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것 등 어찌 보면 당연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인생의 의미를 맛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인생 중 건강이 가장 좋았을 때조차도 거짓된 기만, 인위적인 가치들, 그리고 터무니없는 경멸로 잘못한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 미래의 죽음을 현재로 끌어오면 부질없는 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좀 더 너그러워지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된다. 그 결과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 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날 때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이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지나면 그들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면 그래도 이렇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입관 체험을 권하거나 묘비명이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부모 곁을 떠나고 우리는 금세 늙어 아이들 곁을 떠난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30cm도 안 되는데 가슴에 담고 있는 소중한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데 30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만일 소중한 가족에게 표현해야 할 중요한 말을 가슴속에만 담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표현해야 한다. 입으로든 전화로든 문자로든 언젠가 나는 40대였고 우리 부모님은 70대였다. 지금은 내 아들이 40대이고 나는 벌써 70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조만간 우리 아들도 70대가 되어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아들과 딸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할까? 학생들은 나를 어떤 교수로 기억하게 될까?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선생님은 어느 날 13살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고 질문했다. 물론 아무도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다. 잠시 후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며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들이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거야. 그 선생님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김나지움에 다닐 때 그를 가르쳤던 필리글러 신부였다.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되고 싶은 자기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Q1. 우리 부모는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1. 2. Q2. 먼 훗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1. 배우자. 2. 자녀. 3. 기타. Q3.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부터 시도해야 할 변화와 결단은 무엇인가? 1.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2.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키포인트. 죽음에 대한 직면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증폭시켜 삶에 대한 조망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간간히 멈추고 자문하라. 나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